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그래서 언제 오르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일단 휴가를 다녀오시라고 이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의미 없이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만 휴가 시즌이 아닙니다. 휴가 시즌 동안 상승장을 만들어도 그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쉬는 시간이고 엄청 더울 때 거기에 집중돼 있지. 사실 코인 시장은 휴가 시즌이 끝나야 뭔가 좀 태동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호재거리도 지금 각종 코인사들이 내놓을 필요가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약세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제 핸들링하는 세력이란 사람들도 당연히 지금 뭐 예? 시세 분출을 일으킬 거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하반기 시장이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일단 얼마 전에 0.25%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미디어들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이 동결 구간이 얼마만큼 오래 갈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랑 이 맥락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해서 공중파 미디어가 지금 막 위기를 조장을 하는데 거기 숨겨진 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뉴스를 찾을 때 이런 걸 좀 중심에서 찾고 요즘에 이제 찾고 있어요. 이게 하반기 시장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자, 7월 14일 날이구나. 이거, 일본의 뭐 오염수? 핵폐기 오염수?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중국에서 일본에 뭐 태클을 걸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이제 유튜브 상에 말씀드리면 한중일이 어떻게 정상들이 만나냐. 말도 안 된다. 당신은 너무 모른다.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번 주에 오른쪽이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주에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면 아래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분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대중들 중에.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면 내일도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모레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 개선 물코트나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앞전에 나오는 짜잘짜잘한 뉴스들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반기에 이게 좀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각종 금융 시장이 됐건 정책적인 방향성이 됐건 한중일은 공조해서 아세안 플러스랑 움직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7월 23일 날 이창용 하는 총재 중일 중앙은행 수장과 경제 논의 여기 보세요. 중일 중앙은행 수장과 경제를 논의한다. 4년 만에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 영내 경제 및 금융 안정 도모를 논의한다. 왜 한국 중앙은행이 중국과 일본과 이런 얘기를 할까? 중국은 왜 한국과 일본과 이런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일본은 왜 이런? 제가 한중일은 공조해서 움직일 거다. 하나의 경제 체인이 완성될 거다라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눈치를 못 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다고 뭐 이게 같이 한 개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어느 쪽에선 이제 수렴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 아세안은 아세안 플러스가 됐고 아세안 플러스가 되면서 한중일 3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한중일이 참가를 하면서 각종 뭐 금융에 관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이게 이런 것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김에 뉴스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뭐 웰스파고 은행에서 뭐 데이터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스위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숫자를 대입을 하면서 XRP 가격이 100달러에서 500달러를 500달러까지는 바라보고 있다.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값이 300달러잖아요. 그죠? 저는 300달러가 작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엄청 큰 돈을 내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XRP 한 개에 이 말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1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심값이 300달러인데 뭐 그거는 끝까지 보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큰 금액을 먹겠죠. 수익률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1,000원도 안 되는 코인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비아냥 거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한 300달러에서 500달러 언저리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앨런 머스크 트위터 X로 리브랜딩 하지만 크립토 트위터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죠. 로고를 파랑새에서 X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 X 로고로 바꾸면서 종합 금융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으로 전향할 거야. 그리고 중국의 위챗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과 같이 만들 거야. 이거 되게 부러운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게 하반기에 도지하고 관련해서 무슨 언급이 나올까? 저는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똑똑한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많이 찾는데 많이 아마 호재거리가 몰려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얘기인데 7월 24일 날 중국 바이두 자율주행 차량 곧 양산 주차장까지 커버한다. 그래서 AI 기술 기반으로 요거를 뭐 양산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테슬라 FSD 베타가 아마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이게 쓰여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베타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랑 이거랑 매칭을 시켜보면 거기 하반기 장세 흐름에 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공개가 동아시아에 들어가면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드웨어를 좀 싼 값에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고가의 다량으로 팔면 그게 오히려 순수익 마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를 테슬라가 그리는 큰 그림이 아닐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점이 중요할 뿐이지 거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7월 24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뉴스죠. 8월 1일이니까 오늘이 우크라이나 재건 1차 협력단 8월에 현지 파견.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뭐 지금 이 반대되는 뉴스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뉴스를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거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런 뉴스를 보고 러시아 끝났다. 러시아 경제 망했다 막 이러는데 러시아는 주식시장이 요즘에 되게 좋아요. 오히려 GDP, GNP가 최저점으로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위프트 1.0으로 달러 거래 배제를 시킨 게 오히려 더 성장을 시키게 만들었어요. 러시아 자체를. 지금 현재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드 오일이나 여러 가지 뭐 곡물 자원이나 천연가스를 G7과의 교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오히려 인도라든가 중국과 교역량을 대폭적으로 늘려놓은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달러 거래가 줄어든 거죠. 사실 비하인드에는 가상자산 결제가 중간에 유입되지 않을까 이제 전 생각합니다. 향후에 먼 훗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관한 기사가 살짝 에피타이저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도 드리고 연준 마지막 금리 인상 전망 미국 증시 랠리 이어질까? 7월 24일 전에 7월 27일 날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폭락이 올 거야. 하반기에 뭐 금리 인상 대폭 있을 거야. 2번 할 거야. 얘기 나오다가 막상 금리 발표가 있으니까 한 요런 식으로 아마 발표가 났을 거예요. 뭐 마지막 판단은 개개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합리적인 판단 하시고 저는 이제 동결 구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금감원이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이렇게 모범한 공개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뭐 대차 대조표에 관련해서 그리고 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유출을 해보니까 법인 회사들이 앞으로 법인 회사들도 공식적으로 계좌를 일반 은행에 터서 이 계좌가 거래소와 연계되는 이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예전에
법인 회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일시적으로 열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차단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향후에 법인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열린다면 진짜 거대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아마 올해 연말 후반이나 내년 정도를 기약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한 초반 정도. 그리고 셀시어스 연말까지 100조 고객 자산 반환 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법원 판결이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셀시우스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8월 10일 날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셀시우스가 뭐 어차피 이거 반환하겠다라고 원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되면 루나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죠. 루나 그리고 셀시우스 그리고 3오로 캐피탈 보이저 거래소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뭐 알라메달 리서치 제네시스 트레이딩 DCG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DCG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지금 역순으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질 때는 이렇게 터졌고 회복의 단계는 아마 오늘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산에 관해서 이제 합의안 도출을 했다. 그래서 역순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런 얘기들 있으면서 마지막에 테라 루나 얘기가 긍정적으로 풀리면서 대망을 장식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인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 참 의견이 분분해요. 공중파 미디어를 보면 이제 그 뭐 교수님 이런 분들도 그렇고 뭐 각종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는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테슬라 그리고 애플, 팀쿡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반도체 회사까지 인도에 투자를 했어요. 인도에 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앨런 머스크가 왜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지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종 단순하게 오늘 나온 뉴스를 보고 모든 것을 그냥 판별해 버려요. 그리고 방향성을 잡습니다. 다음 주에 페이크 되는 뉴스가 나오면 아니다라고 또 판단을 내려요. 근데 중심을 잡고 전체적인 큰 그림의 추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도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상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플랜 B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 모델로 추측을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원래는 6만 달러가 가 있어야 돼. 이게 정답이야.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것도 인도 얘기인데 인도에 이제 테슬라 모델 중에 아마 모델 2가 될 거예요. 24,000달러짜리 이게 들어갈 거야. 이거를 뭐 제조할 거야.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보고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기획을 했겠죠. 인건비도 중국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 설립을 한 거고 내수 시장은 커질 거고 중산층은 두터워질 거고 중산층의 소비율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는 지금 현재 인도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인도 얘기 말씀드리고 막 중간중간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아마 각종 짜잘짜잘한 뉴스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매칭시켜서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각을 가진 사람이면 진짜 큰 흐름이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 창만 보시고 하루하루 1회 1비 하시거나 좀 약간 지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였는데 코인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쨌든 여윳돈으로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레거시 금융은 파괴되고 그 빈 공간을 어떤 것들이 메우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